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위원장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뭐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특검에서 국민의힘 상대로 특정 종교하고 결탁해가지고 입당시키고 당비 대답하게 하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당사 압수수색을 몇 차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의원이 조만간 더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을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추가적인 이렇게까지는 아마 자,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어저께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진종호 의원이 어저께 직접 공개한 녹취록이 있지요. 녹취록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취록을 들려주세요.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 2만 원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예. 저희 양식 아시죠? 주민번호 기자에게까지 완전히 나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이 당원 뭐 그 신청서 뭐 그런 거예요. 그 쓰는 자체가. 네, 그리고 6개월간. 네. 몇 명 정도만 명단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것만 일단 되는 대로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수기로 다 쓰신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내려와서 사무실. 가시죠, 주민번호.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이게 서울시 의원인데, 서울시 의원이죠. 김경 의원이고, 김경 의원으로 지금 밝혀졌죠. 김경 의원. 김경 의원인데, 자, 어저께 일단은 김경 의원이 어저께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 이거는 뭐 악의적인 뭐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자, 이 사람의 지금 지역구는 강서 지역구예요. 강서. 네네. 강서 제1지역구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8동 요쪽 지역구인데, 자,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본인은 일단은 탈당을 선언을 하면서 이거는 본인이 뭐 관련된 뭐 사격 관련된 무슨 뭐 관련된 단체와의 뭐 면담에서 뭐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녹취를 들어보면 이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김경 그 시의원이 등장하는 녹취록도 있고 그 1,8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1,80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당원, 예, 경선 때 어떤 그 선거권을 가지려면 6개월 이상 한 달에 1,000원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이 1인당 되면 1,800만 원이면 3,000명 이 숫자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을 입당시키면서 그에 대한 당비를 6개월치 당비를 대납하게 하는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화한 내용이 나오니까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탈당. 예, 부인을 못하면 탈당. 그러니까 이춘석 당시 그 법사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보고 있는데 차명 계좌라는 게 딱 찍혀오니까 부인을 못하니까 탈당. 당에서 무슨 뭐 징계한다 조사한다 하지만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났죠. 어저께 마찬가지로 당에서 뭐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김경 이제 시험에 탈당했으니까 또 당에서는 또 뭐 확인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지금 댓글에 저희 지금 댓글에
아직까지는 종교단체가 어느 종교단체인지를 지금 진정우 의원이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 민감한 사안이라서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진정우 의원이 밝힐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종교를 지금 아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태고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태고종.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해피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은 지금 태고종 불자로서 우리의 정보를 저 민주당 사람들이 이용하려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라고 아예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태고종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는 뭐 이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설들이 돌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예,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태고종인지 아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확실치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진정우 의원이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우 의원 말에 따르면 이 말고도 녹취록이 좀 있는데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경선의 일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경선에 개입하거나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사실 뭐 특검에서 그 국민의힘 상대로 해서 특정 종교하고 뭐 결탁해가지고 뭐 입당시키고 또 당비 대납하게 하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뭐 당사 압수수색을 몇 차례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진정호 의원이 조만간 뭐 더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거나 하던 내용을 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들은 바는 없으시고요. 아마 이게 녹취된 게 일부만 일단 어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추가적인 녹취된 내용을 추가적인 공개를 검토하겠다. 어제 이렇게까지는 아마 진정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 지금 뭐 경제 활성화라는 얘기 그리고 또 뭐 경제인들에 대한 뭐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좀 뭐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인데 이게 일부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쭉쭉쭉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펜딩돼 있는 재판이 5개잖아요.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에 3개가 날아갑니다. 네. 이 배임죄를 지금 폐지하려고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이 목적 순수하게 지금 어떻게 순수하게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의원님 지금 법사위이시고 순수하게 보셔도 되고 정치적으로 보셔도 돼요. 네.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배임죄라고 하는 게 어떤 지금 기업에만 해당하는 죄가 아니에요. 종교단체, 사회단체, 무슨 비영리 법인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는 당연히 성립하죠. 하는데 배임죄 폐지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의 그 이사들한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기존 의무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상법 개정을 하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사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임무 범위라는 게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배임죄로 처벌될 여지가 더 많지 않느냐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지금 배임죄를 개정을 하자. 개정을 하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면 배임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서의 그런 제한 요소만 배임죄에다가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업 활동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굳이 민주당 쪽에서는 배임죄 개정 필요 없어 하면서 상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 배임죄 요거 폐지시키면은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다 면소 판결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친기업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임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배임죄를 개정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라든지 다른 모든 배임죄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상법이 개정되면서 혹여라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까봐 우려되는 부분만 향후적으로 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배임죄를 이참에 폐지를 하자, 이거는요 자기 받는 재판 면소를 받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예, 순수하게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려고 하는 거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지금 야당에서 당시에 주장했던 배임죄는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응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배임죄를 통째로 날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대체 입법을 하면은요, 지금 배임죄 폐지로 인해서 면소 판결 받는 건 똑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받는 것 중에 1심에서 무죄 난 것 위증교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저께 한마디 했잖아요. 왜 그런 걸 항소를 해? 검사가. 그러니까요. 그거 날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 났는데 2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나중에 재개되더라도 이거 항소 상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 뒤집으려고 대법원장, 대법관들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인한 배임죄 재판 받고 있는 것은 아예 면소 판결 받고, 예. 이런 이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죠. 대북 송금은 공소 취소하려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든 뭐 구실을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맨 처음에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하고 또 경영진들의 경제 활동에 위축되니까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손보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손보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배임죄의 개정이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임죄 폐지예요. 형법상 아예 폐지하자는 거네요. 네, 배임죄 전체에서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는 소수입니다. 소수고 대부분은 무슨 뭐 종중이라든지 종중 분쟁이라든지 어떤 법인 단체, 사회 단체, 뭐 종교 단체 이런 데서 항상 이거 제정하고 관련된 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이거를 처벌하는 게 배임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까지도 다 통째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지금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블랙핑크님이라고 우리 강냉이 식구들 중에서 우리 강냉이 청취자들 굉장히 최고의 우리 애청자님이신데요. 매일 아침 10시 20분을 기다려지게 하는 유병수 기자님 그리고 PD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 곽규택 의원님, 국민의힘도 민주당 잘못을 끝까지 좀 물고 뜯어서 꼭꼭 씹어 주십시오. 국민들은 혈압이 올라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만 원에
슈퍼챗을 응원을 해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박수를. 의원님, 근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 법사위 간사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가는 겁니까? 원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간사 선임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야 국정감사 일정 무슨 그런 논의를 할 때 간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 나경원 간사 그 선임안을 가지고 표결까지 해가지고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저도 국회 출입 경험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살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근데 뭐 기표소까지 네, 상임위 해요. 안에다가 기표소 만들고 네. 뭐 간표위원까지 선임해가지고 네. 표를 세고 뭐 이래요. 근데 야, 참 그렇게까지 쇼를 해야 되나 싶고요. 분명히 간사라고 하는 것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호선하면 되는 겁니다. 호선이에요, 예, 호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어떤 법안처럼 뭐 제출하거나 뭐 발의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단은 뭐 부결 아닌 부결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간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부결하는 쇼를 한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을 못 해준다 법적으로 뭐 이러고 있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사부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법 조항을 보면은요 제출이나 발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사 선임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언제든지 간사 선임 안을 올려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참 황당하게 법사위를 만들 것이 아니고 좀 법사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다 이거 리본을 달고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법사위 정상화. 네. 좀 정상화를 하자. 이게 어떻게 법사위냐.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피켓 하나 붙여놓은 거 가지고 그것을 국회 경위를 12명인가 13명을 불러가지고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 2-3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종이를 떼게 하고 이런 모습을 굳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일부 개딸들한테 또 잘 보이려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법사위를 스스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 본인 정치에 활용할 생각 그만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제 다 끝났습니까? 원래 어저께 다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어저께 또 무슨 대법관 대법원장들을 갖다가 중간에 막 끼워넣기 하던데요? 끼워넣기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관 증인이라고 이미 국정감사에서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10월 15일 날 현장 대법원 현장 가가지고 무슨 대법관들의 로그인 기록을 보겠대요. 아마 그거 가지고 또 대법관 또 컴퓨터를 또 뒤지겠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현장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또 이제 불법 시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증인 명단을 어저께 청문회에 안 나왔던 그 증인들을 다 또 갑자기 끼워 넣어가지고 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했는데 보니까. 예. 뭐 표결로 뭐 처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법사위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럼 대법관들을 증인에다가 다 신청을 했나요? 대법원장하고요. 네. 그리고 대법관들 중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네. 했던 그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네.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또 두 분이 있어요. 오경미, 이흥구. 예. 그분들을 원래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채택을 했는데 그분들까지도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네. 근데 그분들을 다시 다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나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재판에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조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그분들이 무죄의 취지로 본인들이 무죄라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법리를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지, 그분들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은 공정하게 대법관들을 우리 쪽에 뭐 불리하게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무죄 취지로 소수 의견 냈던 대법관들도 같이 불러서 자기들은 뭐 공정한 모습을, 공정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이런 또 외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올까요? 어차피 안 나온다는 생각하고 하겠죠. 예,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예. 안 나오면서 또 국회를 무시하니 또 국민을 무시하니 막 그러면서 하는데,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판결, 결국에는 판결의 내용에 관여하려는 거 아닙니까?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엄연히 지금 중단돼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그에 대해서 뭘 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게 국헌문란이죠. 국헌문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0월 15일 날은 현장에 가가지고 일단은 국감을 하게 돼 있는 거는 정해진 거죠? 그렇죠. 저희도 갈 겁니다. 예. 무슨 짓 하는지 봐야죠, 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감 중간중간이라도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의원님. 진짜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자꾸 딴소리 하시죠. 김용민 간사 제가 보기에는 눈에서 불을 켜면서 진짜 무슨 이상한 얘기 자꾸 하죠. 최혁진 의원 이상하죠. 박은정 의원 이상하죠. 서영교 의원 그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가 완전히 이상하죠. 뭐 이성윤 의원, 뭐 전현희 의원, 뭐 또 박균택 의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박균택 의원, 뭐 타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표 의원 또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디 골라서 다 그런 의원들만 골라가지고 잘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